세 번째 주제는 비정한 예산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예산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긴축 재정이지만 과거에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나랏빚이 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이제 1,000조에 육박을 하고 또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민 예산 관련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누구 말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석현 소장님. 네, 저는 이 말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 관련된 예산인데요. 사회복지에서 보건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예산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 증가율이 5.4%라서 작년보다 좋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복지 예산 증가율이 10%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 7.5%, 박근혜 정부 때 7.7%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계속 7% 이상 복지 예산을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에 갈수록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소위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이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1%가 올라갔는데 재량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64조는 작년 대비로 해서 5%가 줄었습니다. 즉 재량으로 해서 정부가 풀어나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돈을 먹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줄였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 복지 예산부터 깎았다라고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지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실제 5%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증가 폭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고 국가 부채 상황이 안 나쁘면은 펑펑 쓰면 좋죠. 복지 예산 많이 쓰면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비해서 국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긴축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데 뭐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나고 뭐 주거 급여 이런 것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야지. 게다가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보통 저렇게 와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데이터 얘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거 사실 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거 너무 갑자기 뒤통수 때리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침 신문에 났어요. 그래요? 네, 뭐 원내대표가 알았을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지출들이 좀 줄여가야 되는 건 맞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줄이는 건 맞는데 복지 예산의 어떤 증가폭들이 전체 우리가 그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뭐 몇 %까지 달성하자 이런 큰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아쉬운 거고 특히나 자꾸 이제 민간에게 맡긴다, 기업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일자리를 늘려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그 근로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가는 게 나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복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의 일자리군요. 개념이 있지만은 거기에 복지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너무 많이 늘린 것이 있어서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공공 일자리 같은 걸 아예 이제 너무 축소하는 뭐 이런 문제들은 복지의 축소이자 굉장히 이제 일자리 축소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의 딜레마예요. 전임 정부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현금 살포식으로 막 주고 투자하고 막 했으면 그 다음 정부는 다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입 세출 생각해야 되니까 줄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던 사람 안 받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정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백년지대를 생각하면 복지도 늘리는 것이 큰 대세이긴 하지만 재정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딜레마를 잘 극복해 가면서 쓸만한 것을 쓰되 또 불효불급한 데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